안녕하세요. 세상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도 제 사촌 동생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사촌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사이가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가까운 사이로 지냈죠. 아빠 형제들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 중에 작은 아빠의 딸인 지연이랑은 가까이 지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에 질투가 많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지게 되면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아이였어요. 그것에 지친 저는 지연이가 싫고 불편했지만 작은 아빠와 저희 아빠가 친하게 지냈고 서로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제가 싫다고 해서 지연이를 안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약하고 욕심 많은 성격 때문에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늘 공부에서 1등을 했어요. 점수가 1점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미치겠다고 하면서 울부짖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했죠. 그에 비해 저는 둔한 성격이어서 지연이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던 말던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나는 뭐 지연이처럼 독하게 안 살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살자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내내 그런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었지만 지연이는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때문에 신경증이 와서 작은 아빠가 더 이상 저희 아빠랑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만나면 저도 봐야 하고 집안끼리 모이는데 그게 애들 공부에 방해가 되었고 무엇보다 지연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고 하면서요. 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2등을 다투면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참 많았겠구나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지연이랑 안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평범한 학교에 원하던 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연이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부터 지연이와 저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은 체육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큰 키에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얼굴이 정말로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요즘 트로트에 나오는 장민호?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무료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별다를 것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정말로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까 소개 한번 받아보라는 제안이 있었고 저는 그걸 덥석 문 거죠. 원래 소개팅 같은 거 잘 안 받는 스타일인데 너무 삶이 재미가 없고 심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가볍게 나간 자리에서 평생 보게 될 것만 같은 사람을 보고야 말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남자한테 솔직히 말하면 얼굴 보고 한눈에 반한 거죠. 아직도 그 부분이 실수였기는 하지만 아무튼 사랑에 빠진 저는 그 남자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희는 데이트를 지속하면서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부터 저희의 교제는 시작되었고 애초에 만날 때부터 진지한 만남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시간이 흘러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었고 저는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비슷비슷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는데 큰 이상이나 힘듦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나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부모님 직업이 그리 좋지는 않아도 돈이 있는 편이었고 남편 집안, 그러니까 시댁 쪽도 시부모께서 굉장히 돈이 많았거든요. 뭐 아무튼 양가 집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예단비 이런 걸로 시끄럽게 안 해도 되고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버린 존재가 제 인생에 톡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딱지가 올라와서 미칠 것 같은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까요? 제 결혼식에도 안 온 지연이,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언니, 뭐하고 지내?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라고요. 저는 너 바쁘다고 내 결혼식도 안 왔잖아. 요즘도 그렇게 바쁘니? 올해 말에는 한번 봐야지. 작은 아빠가 너 요즘 힘들다고 걱정하시더라. 이번 주에 집에서 보자 하면서 저는 작은 아빠 집으로 놀러 갔고 그때 사촌 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8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쭉 안 봤으니까요. 사촌 동생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취업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그래도 가회는 잘 구해져서 돈은 쏠쏠하게 벌고 있네. 언니 결혼했다며? 남자 얼굴 좀 보여줘. 형부 얼굴 나도 궁금해. 라면서 치근덕대더라고요. 얘가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계기가 생겼나 굉장히 살가워졌다고 생각을 한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지연이가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잡은 거야? 대박이다. 엄청 잘생겼는데? 하, 나 진짜 언니 다시 보이네. 언니는 좋겠다. 이렇게 멋지고 등치 좋고 잘생긴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집에 갈 때마다 기분 좋고 설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엄청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연이의 그런 반응을 보고 조금은 걱정이 되었어요. 얘가 워낙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가지고 쟁취하고 말아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죠. 설마 내 남편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하면서 상상을 멈췄고 저는 지연이에게 밥 한번 같이 먹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지연이는 좋다고 하면서 날짜를 잡았고 그 날짜에 제 남편과 지연이 그리고 저 셋이서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저희는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지연이는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풀게 같이 놀자고 하면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남편과 지연이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지연이가 일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놀러 오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저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된 순간 모든 일상을 뒤집어 버리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신상 백을 샀다는 문자의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이렇게 짠돌이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예쁘게 써서 나한테 주려고 몰래 계획을 한 거야? 내 남편한테 이런 자상한 면모가 있었나? 엄청 감동인데?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 저에게 그 가방을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남편의 입에서 가방에 가짜도 안 나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가방 산 걸 나한테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발을 동동거렸고 제가 먼저 왜 가방 안 주냐고 말하면 핸드폰 몰래 본 게 들킬까봐 말도 못하고 진짜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핸드폰을 몰래 다시 봤는데 그 가방은 저를 주려고 산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주려고 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이쁜이로 저장되어 있었고 위에 나눈 대화들은 이미 삭제된 상태이고 하루 전에 나눈 대화들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방 이쁘지? 자기 주려고 내가 백화점 문 열자마자 잽싸게 뛰어가서 정말 반찬내고 그거 샀잖아. 원래 돈 진짜 아끼는 스타일인데 사랑 앞에서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다 주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 라고 하면서요. 이놈이 나 몰래 바람을 피우는구나 하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로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메신저 창에는 어떤 사진도 없었고 제가 그 상간녀를 추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순간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바로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척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남편과 내 사이는 이미 쫑난 게 확실하고 상간녀랑 남편에게 복수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그때 귀신같이 다음날 사촌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즘 뭐해? 우리 빙수 먹으러 가자. 하고요. 저는 솔직히 주변 친구들한테 남편 바람났다고 말하기는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숨겼는데 사촌 동생은 가족이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빙수 먹으러 가자 라고 사촌 동생에게 말을 했고 동생은 바로 저희 집 앞에 와서 빙수 가게로 갔습니다. 그때 사촌 동생이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형부랑 사이라도 틀어진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궁금하니까. 라고 말을 하자 저는 그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고민들을 모두 털어놓은 거죠. 내 남편이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나 몰래 다른 여자한테 가방도 사주고 그래서 나 지금 엄청 혼란스럽다고. 그 상간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위치 추적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말하자 사촌 동생은 굉장히 놀란 눈치를 보이면서 그게 진짜냐고, 형부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거냐고,
진짜 정 떨어진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진짜라고 네 형부가 그런 썩어빠진 놈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죠. 사촌 동생은 저와 함께 제 남편 욕을 같이 해주고 상간녀 고소해버리라고 하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무리 얄밉고 고집불통이어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빙수를 먹고 사촌 동생을 차를 끌고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먹은 빙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 빙수집에 다시 가서 딸기 빙수를 포장하려고 했어요. 여기 딸기 빙수 따로 포장되는 거죠? 집으로 가는데 시간은 오래 안 걸려서 아이스 냉동팩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카드요. 라고 말을 하자 거기 주문을 받은 사장님이 갑자기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왜 사장님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주문한 빙수가 나왔고 빙수를 받으려고 갔더니 사장님이 혹시 시간 되시면 정말 주제넘는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초면인 사장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니 그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일단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자리에 앉아서 사장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정말 의도치 않게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남편분께서 바람을 피우신다고 들었는데 같이 온 여성분이 그쪽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랑 이 빙수집에서 엄청 알콩달콩하게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는 똑똑하게 그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남편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빙수를 사갔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거기 배경화면이 그쪽 얼굴이라서 제가 그쪽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왜 자기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여자랑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오늘 밝혀진 것 같아요. 당신이 찾고 있는 상간녀는 오늘 당신이 고민을 토로한 그 여자, 당신 말로는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간녀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저희 카페 CCTV 캡처본 찾아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하면서 손이 떨렸고 일단 이 사람 말만 믿고 사촌 동생을 상간녀로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냐고 내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면서 제 번호를 물어보았고 저는 번호를 드리면서 연락 기다리겠다고 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사장님이 제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거기에는 한쪽 구석에서 빙수를 먹으면서 서로한테 빙수를 떠먹여주고 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쁜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 남편 같은 짠돌이 어차피 나도 질린 상태였어. 내가 이번에 절대로 넘어가 주지 않을 거야. 통쾌하게 복수할 거야. 딱 기다려 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서울대를 미대를 나온 사촌동생은 큐레이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각종 미술관에 이력서를 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애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미술관에서 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술관에 사촌동생에 관한 스펙과 불륜 이야기들을 싹 다 뿌렸습니다. 팩스로요. 그리고 서울대 게시판에 전부 올렸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사촌동생은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드디어 돌아버린 거야? 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단단히 돌아버린 거 아니야? 남의 남편 뺏었으면서 이 정도 보복은 각오했어야지 라고 말을 했어요. 사촌동생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술을 진탕 마신 건지 술 취해서 전화가 와서는 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만 했어. 그래서 항상 갖고 싶은 거 다 내 손 안에 넣고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잘생기고 멋진 남자는 내 손에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런 남자 못 만나지? 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언니의 남편을 본 거지.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남자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남자가 언니 남편이라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왜 언니는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 그래서 결국 내가 언니 남편 꼬셨어.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가지고 싶었던 거 가졌으니까 후회 없어. 어차피 취업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니까. 나는 서울대 출신의 잘 나가는 큐레이터로 성공할 거니까 라고 하면서 미친 소리를 내뱉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애가 술의 힘을 빌려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생각을 했고 정신 못 차렸다는 판단이 든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학교에도 당연히 불륜에 대한 소식을 퍼뜨렸어요. 한순간에 남편은 무너진 거죠. 거기는 학구열이 높은 학교였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선생한테 우리 애들 가르치게 할 수는 없다고 빨리 퇴출시키라고 하면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교사직을 물러나게 되었고 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진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제 사촌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른 사실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해냈고 결국 작은 아빠의 멱살을 잡고 만 거죠. 네 딸 관리 잘 안 하냐고 하면서요. 작은 아빠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고 하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고 사촌 동생한테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사촌 동생은 당연히 맞고 있을 리는 없었고 본인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누구랑요? 제 남편이랑요. 참 세계의 사랑이 납시였구나 생각을 한 저는 이것들을 싹 다 고소해버려야지 안 되겠네 싶었어요.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 쌍으로 진행을 한 저는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고 급속도로 이혼이 진행되면서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과정에서 카페 사장님의 결정적인 CCTV 증거물이 한몫했고요. 그때 사장님이 괜찮냐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덕분에 마음 정리 잘 했다고 하면서 감사를 표했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저희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사장님이 저에게 진심을 토로한 겁니다. 사실 그쪽이 저희 가게 앞에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다고. 그러다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포기했는데 이제 이혼했으니까 내가 진짜 잘해줄 테니까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사장님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제 전 남편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분의 청혼을 받고 이혼의 아픔을 딛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알게 된 거죠. 그 사장님은 빙수가게 사장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빌딩 전체 소유주라는 것을요. 한순간에 저는 이혼하고 정말 평범한 중산층에서 거의 억소리 나는 부잣집의 여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너무나 잘해줬고 제주도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비행기 태워서 데려다 주고 공항에 도착해서는 슈퍼카를 대동해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맨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전 남편과 사촌동생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사촌동생은 제 옆에 있는 그 잘생긴 남자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보였고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다시 그 남자와 오붓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일주일 정도 지났나?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촌동생이라는 애가 우리 가게에 와서 자기 번호를 물어봤다고요. 당신 사촌언니랑 나랑 사귀는 거 모르냐고, 알고서도 또 그 짓거리로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거냐고 말하니까 사촌동생이 우리 언니 맨날 잘생긴 남자 사귀는데 나 정말로 질투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지금 저돌적으로 대시하는 거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고 하니까 당신 같은 여자는 평생 밑바닥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아직도 네가 잘생긴 남자 꼬시는 판무파탈의 매력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하냐고, 웃기지도 않다고, 어디서 비빌 얼굴도 아니고 매주를 맨발로 밟은 것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남자친구 뺏는 그 심리 모를 것 같냐고 하면서 모욕을 준 거죠. 사촌동생은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게 되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뭔가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랑 사촌동생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웃기면서도 정말로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자기 진짜 말 잘한다고, 그래서 이런 카페 일도 잘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웃었어요. 그 남자는 절대로 바람 안 피울 거라고, 당신 전 남편이랑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증명할 거니까 나만 믿으라면서 저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저는 진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제를 지속한 저희는 그 남자의 청혼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제 남편이 된 그 사장님의 가게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어요. 부자 남편 덕분에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너무나 좋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진짜 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오히려 이혼한 걸 정말 1000만 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이 정말로 신이 저에게 준 선물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 그 사촌동생은
뒤늦게 제가 각종 미술관에 사촌동생 관련한 서류를 보낸 걸 알고 지금 자기 취업 안 된다고 통곡을 하고 있고, 학원 강사를 하려던 남편은 자기 불륜이 학원과에 쫙 펴져서 취업이 안 되어서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 바람나서 창피해 미치겠다고 하면서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참 기분이 좋네요. 두 사람을 쌍으로 파국으로 보내버린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